여기가 와인이 최초로 생산된 곳이에요. 인류 최초의 네. 와인. 와인색이 파란색이네요. 네. 네, 너무 신기하죠. 그 저게 색소를 넣은 게 아니라요.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비용 충당은 어떻게 하시나요? 이 질문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뭔가 회사 다니는 것 같지도 않고 한 달 살기를 한다는데. 네. 에어비앤비 숙소를 고를 때 바로 한 번에 결제하지 않고 이 네. 집을 내주는 호스트한테 그 딜을 걸어요. 10년 차쯤 되면 남한테 할 말이 생긴다. 한 자리에서 10년 이상 밥 벌어먹고 사는 갖가지 생활 속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보는 시간 10년 차. 반복되는 일상이 계속되면 이제 여행이 고파지죠.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버리고 싶다 이런 상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상상을 10년 넘게 현실에서 실천하고 계신 분들을 모셨습니다. 전 세계를 느긋하게 머물며 여행하는 김은덕, 백종민 부부 나와 계세요.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달에 한 도시를 다니면서 올해 10년째 여행하면서 살고 있는 김은덕. 백종민입니다. 툭 치시면서 자기소개 준비했는데 이름을 빨리 말씀 안 하셨나 보네요. 네. 두 분이 그러면 지금 여행 작가로 일을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은 한 달 살기 10년 차라고 하면 되는 건지 직업을 어떻게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작가이면서요. 네. 여행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여행가이고 네. 또 그리고 최근에는 유튜브를 열심히 하고 있는 유튜브 꿈나무이기도 합니다. 아, 꿈나무. 네, 뭐 아직 10만 원 안 됐습니다. 직업이 굉장히 다양하네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걸 하나로 잇는 키워드는 이제 여행 같아요. 특히 그 중에서도 한 달 살기가 아닐까 싶은데 한 달 살기라는 게 이제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여행을 일상처럼 즐기는 거잖아요. 근데 누구나 이런 생활을 꿈꿔요. 생활 뭐 휴가도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 가면 너무 좋겠지만 일도 있고 뭐 시간도 뺄 수가 없고 돈도 없고 이러니까 다들 짧게 간단 말이에요. 두 분은 어떻게 한 달 살기를 시작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2013년에요. 네. 저희가 결혼하자마자 전세금을 빼서요. 전세금이요? 네, 있는 돈 다 털어서 간 네. 거죠. 전세금 털어가지고 네, 2년의 장기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그때 그냥 남들처럼 배낭여행을 간 게 아니라 한 달씩 한 도시에서 머물면서 길게 여행을 해보자라고 계획을 세워서 떠났고요. 네. 그게 지금까지 세워보니까는 10년이고 그리고 도시로서 경험으로서는 46번 되더라고요. 46번? 네. 이게 2013년에 한 달 살기를 시작하셨다고 하니까 저희가 한 달 살기 트렌드가 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 살기에 두 분이 원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부끄럽지만 네. 네, 저희를 통해서 한 달 살기를 알게 된 분들이 많죠. 아, 많다. 네. 우리는 2013년부터 했으니. 네. 네. 두 분이 신혼여행을 2년을 가신 거잖아요. 그 기간은 어떻게 설정하신 거예요? 보통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1년 정도 세계 여행 갔다 오시더라고요. 아, 우리는- 1년 정도? 네. 그럼 우리는 좀 특이점을 둬야겠다라고 해서 그럼 2년 간 사람 많지 않으니까는 2년이고 대륙에 한 8개월씩 8개월씩 머물다 보면은 2년 정도 시간이 채워지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유럽, 아시아 그리고 남미 대륙, 네, 아메리카 대륙을 위해 8개월씩 여행을 하게 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2년 정도 계획이 잡혀서 네, 밀고 나갔던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듣다 보면은 그 전세 자금을 빼서 세계 여행을 2년 동안 갔다 이것만 해도 저는 책에 쓸 얘긴데, 근데 그 다음엔 보통 대부분 세계 여행 다녀오신 분들이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소개서를 막 잘 쓴다거나 해서 뭐 취직을 하고 하잖아요. 근데 두 분은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한 달 살기를 더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책이 나온 뒤 되게 운이 좋게도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네, 그러면서 글을 쓰는 걸 직업으로 삼게 되면은 우리가 계속 한 달 살기를 하면서 여행하면서 살 수도 있겠구나라는 판단이 들었던 거고요. 사실 작가라는 직업은 전 세계에서 뭐 이렇게 노트북만 있으면은 글을 쓸 수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면 작가를 하게 되면서 한 달 살기를 계속 더 이어올 수 있었던 그렇죠. 거네요. 사실은 한 달 살기를 하고 싶어서 작가가 된 케이스입니다. 그럼 한 달 살기 10년 차네요. 이제 작가는 하나의 도구인 거고.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한 달 살기 트렌드를 두 분이 이제 이끌어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간에 큰 고비가 한 번 있었거든요. 코로나19가 닥쳤습니다. 그렇죠. 네, 그때 한 3년 가까이는 해외 뭐 여행 금지하다시피 했는데 그때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때
그때는 사실 저희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오. 모든 여행 작가들이 그랬었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저희는 국내로 좀 눈을 돌려가지고 국내 일주일 살기를 해볼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어요. 아, 코로나 기간 동안. 네, 그래서 뭐 제주도, 부산. 속초, 부산, 경주 등에서 일주일 살기를 하면서 이 코로나의 힘든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3년을 그렇게 버티시고 네. 그 시기 때 해외 여행 진짜 열리기만 하면 가고 싶다 이런 생각 네.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열리자마자 여기를 갔다 하는 게 있을까요? 네, 열리자마자 좀 안전할 것 같아서 스위스에 갔어요. 자연 좋고 맞습니다. 네, 좋은 공기 아래 있으면 네. 좀 덜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스위스에 갔고 그 다음에 또 터키와 조지아를 여행하면서 그동안 못 갔던 여행을 한을 풀고 돌아왔죠. 네. 그러니까 오랜만에 여행을 하니까 어떠셨어요 그때? 우선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라고 안내를 받았어요. 오. 네, 그래서 외부에서는 마스크 안 써도 되니까 편했었고요. 거의 3년 만에 안 쓰게 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처음에는 이 백신 증명서를 꼭 들고 다녔어야 되는데 점점 이 백신 증명서도 필요 없는 세상이 오면서 지금 저희가 최근에 작년에는 네. 태국에 다녀왔거든요. 거의 뭐 이전과 같은 상황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네, 그렇게 올해로 따지면 한 달 살기 하신 지 지금 네. 10년 차가 되신 건데 처음 10년 전에 여행했을 때와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가 있죠? 처음에 저희가 나갔을 때는 네. 그 강남 스타일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었어요. 오래전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체험과 외국인들이 볼 때 강남 스타일을 부르는 이제 싸이 씨하고 비슷했나 봐요. 그래서 약간 짝퉁 싸이 느낌으로 저를 바라보고 뭐 한국인이니까 싸이다. 말 좀 쳐봐라. 음. 그리고 실제로 이스탄불에서는 방송국에서 이렇게 저를 갑자기 캐스팅해가지고 싸이 말춤 추면서 막 이렇게 텐트 치고 그런 나가셨어요? 그 방송에? 저는 보지 못했는데요. 네. 찍어갔습니다. 어머. 네,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싸이 씨가 아니라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 굉장히 유행해서 스위스에 갔을 때에는 기차를 타고 가면은 옆에 있던 분들이 한국 사람이냐, 너희 나라에서 나온 영화 너무 잘 보고 있다. 특히 오징어 게임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의 패턴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죠. 네, 오징어 게임 히트치면서 그때부터 이제 한국인들을 다들 유심히 호기심 있게 바라보기 시작했나 봐요. 네, 그리고 그 K-팝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외국에 나가 있으면은요, 그 K-팝 아이돌 그룹을 좋아하는 팬들이 있잖아요. 네, 현지에 네. 그들이 와가지고 한국인인 거를 살짝 이렇게 눈치를 채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을 아는지 그리고 그들의 위상이 한국에서는 어떤지를 물어봅니다. 확인받고 싶어하는 좀 욕망이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확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잘 몰라 사실은. 두 분이 K-팝을 모르는데. 잘 몰라서 외려 외국에서 이 친구들이 이렇게 인기가 있구나라고 역으로 많이 좀 알아오는 편이에요. 그러면 맞죠? 우리나라 이런 가수가 있었어 하고 네, 찾아보고 맞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렇죠. 네, 그렇죠. 많이 네. 배우고 옵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한국인을 바라보는 외국인의 시선도 달라지긴 했지만 그 긴 시간 여행을 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도나 생각도 달라지셨을 것 같아요. 우리 나 목이 메이네. 많이 달라지셨나 봐요. 그게 아니라 우리 너무 많이 싸웠죠. 10년 동안. 네, 그 성향이 굉장히 달라요. 저는 감성적인데 네. 또 여행 스케줄은 또 시간별로 이렇게 타임 테이블을 만드는 완벽주의자고요. 엑셀표 있죠, 엑셀. 시간대로 별로 다 네, 짜는. 은덕 씨는 굉장히 이성주의자인데 또 여행에 나가면은 즉흥성. 촉이 좋아가지고 자기가 보고 싶은 거를 여행 일정을 다 틀어버리고 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 둘이 여행을 갔으니까 계속 싸우죠. 네,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었어요. 네. 그 프랑스 파리에서 점심시간이었는데 일정이 안 맞아서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었거든요. 한참 싸우다가 이렇게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는 그 프랑스 파리 사람들은 점심시간에 공원에 나와서 샌드위치를 먹더라고요. 네. 샌드위치도 참 우아하게 먹어요. 공원에서 네. 잔디에서 네. 그런데 저희는 막 싸우고 있으니까 저희를 막 주목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볼거리네요. 네. 점심시간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는 저희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를 낮추고 우아하게 싸웠습니다. 화해는 하셨나요? 화해. 화해요. 네. 네, 화해했으니까 같이 살고 있죠. 여행지에서 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히 두 분이 여행 스타일이 그렇게 다르면 더 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여행 스타일을 먼저 좀 소개를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소개를 해주시면은 이제 종민 씨는 계획표를 철저히 잘 짜는 이렇게 짜는 편이신 네. 거고 은덕 씨는 즉흥적이신 편인 거잖아요. 네. 그럼 이 갭 차이를 어떻게 줄이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까
프랑스 파리에서 싸웠던 것처럼 자기의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려고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네, 근데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까는 이 사람과 나는 살아온 환경과 시간과 장소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는 없다. 그러면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서 내가 이 사람에게 한 발짝 가고 되려 이 사람도 나에게 한 발짝 오면은 그 거리의 간격이 조금 좁혀지니까 네, 이야기를 더 잘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방향으로 생각이 바뀌었고요. 한 걸음씩 온다. 네. 은덕 씨 생각 어떠세요? 엑셀표를 이렇게 타임테이블에 적어놓은 사람이랑 같이 여행을 하다 보니까 정말 편리한 점이 많아요. P의 입장에선 그렇죠. MBTI P 즉흥적인 편인 사람한테는. 네, 그래서 그거를 알게 되니까 저도 약간의 즉흥성은 버리고 어느 정도 이쪽에도 맞춰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서 저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른 방향을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여행의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나의 사고의 폭도 넓어져요. 네, 되려 많이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만 여행했을 때 누릴 수 있는 게 한 50이라면 둘이 했을 때 스펙트럼이 넓어지니까 네. 100을 즐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네. 만약에 친구랑 여행을 갔는데 네. 비슷한 성향이랑 가면은 안 싸우고 좋잖아요. 돌아올 때까지 행복한데 결국에는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그도 가고 싶어서 보게 되고 될 텐데 너무 다른 사람이랑 가면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제안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마음에 안 들어도 그 한 발짝 가서 같이 보고 오면은 내가 모르던 세상을 자연스럽게 배우기 온다는 거를 저희는 이제 깨닫고 오게 됐죠. 네, 그 지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서로가 한 걸음씩 양보한다, 네. 한 걸음씩 다가간다라는 것 같은데 이게 가능했던 게 한 달 살기여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시간이 많은 여행이니까요. 네. 그렇죠. 바쁘게 다니면은 사실 시간이 없으니까 저도 엑셀 시간대로 따라다녔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는 한 달이라는 시간이 여유롭게 주어졌으니까 어느 정도 즉흥성도 하면 좋지 않아라고 계속 제안을 하는 거고 종민 씨는 그 안에서 스케줄대로 움직이고 싶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들이 이렇게 시간이 많은 한 달 살기니까 가능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행이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가서 실패도 하고 오류도 생기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시간이 부족하면은 마음이 더 촉박해져 가지고 싸우게 되는데 여유가 있으니까는 오늘 하루 틀린다고 하더라도 내일은 또 다시 그 오류를 수정할 수 있으니까는요. 그렇죠, 그렇죠. 마음이 여유로워지는데요.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 요즘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마음이 넓은 사람도 아니다. 시간 많은 사람이다. 네, 저희는 시간이 많아서 서로를 배려하면서 여행할 도울 수 수 있다는 있고, 거죠. 네. 네. 그리고 현실에서는 뭐 하나 실패하면 엄청 맞아요. 실수가 되고 하는데 여행에선 또 그게 아니니까 네. 실패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게 10년 동안 이어온 여행 이제 갈 만한 곳은 다 다녀오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 아직도 그래요? 많습니다. 다음에 갈 곳도 있나요? 당장 올 겨울에요. 네. 대만하고 태국에 한 달씩 치앙마이하고 타이중이라는 우와. 도시에서 한 달씩 지내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런 여행지는 어떻게 정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각자 가고 싶은 도시가 또 따로 있을 거잖아요. 정말 다르군요. 네. 이때도 물론 싸우기도 하지만 조금 더 이성적으로 PPT를 만들어서 왜 이 도시에 가야 되는지 서로를 설득하는 과정을 꼭 거치곤 하죠. 아 네. PPT까지 만들어서 그 PPT를 만들려면은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쵸. 내가 그 도시에 알아야지 이 사람을 설득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내가 그 도시에 갔을 때 이 PPT 프리젠테이션에서 성공했을 때 그 도시에 가면은 볼 게 더 많아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사람만을 설득하는 과정이 아니라 결국에는 나의 여행을 채우는 그런 좀 번거롭지만 좋은 시간이에요. 예를 들어 이탈리아에 가고 싶다. 나는 피렌체에 가고 싶다. 꼬신다면 어떻게 꼬시는 건가요? 짧은 여행이라면 쇼핑을 가실 텐데 네. 그 실제로 저희가 피렌체 가지고 싸웠었어요. 그 피렌체를 은덕 씨는 그냥 쇼핑만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굳이 그런데 왜 가? 이런 네. 거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 르네상스의 발상지이자 모든 유럽 문화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럽을 가기 전에 여기는 꼭 거쳐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은덕 씨를 설득하려다 보니까는 공부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모든 것들을 이 준비하면서 피렌체의 좋은 것들을 은덕 씨한테 얘기를 하니까는 이 사람도 이제 마음이 동해서 가서 그 많은 것들을 보게 된 거죠. 이 메디치 가문의 이 유산들과 그 지점이 통하셨던 거 맞나요? 사실은 맛있는 게 많아요. 아 그래? 설득 과정과는 약간 다르네요.
맛있는 게 많아서 저는 뭐 행복했죠. 네. 늘 어쨌든 준비해도 벗어난 지점에서 다른 행복을 찾아서 오기도 합니다. 네. 한 번 가실 때 궁금한 게 한 달 살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탈리아 한 번 갈 때 피렌체 딱 갔다가 돌아오시나요? 아니면은 다른 국가도 돌고 오시는지? 보통은 피렌체를 멀리 갔기 때문에 유럽의 다른 도시를 엮어서 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가능하면은 약간 문화권이 다른 곳으로 좀 정해서 가기는 해요. 예를 들어 피렌체를 갔다 하면은 뭐 옆에 있는 뭐 조지아의 트빌리시를 간다든가 저는 네. 바다를 건너서 티니지에 가고 싶네요. 뭐 그런 식으로요. 그러면은 한 달씩 있다 보면은 사실 좀 지루해지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있다가 다른 도시에 완전히 다른 문화권으로 가게 되면은 새롭게 리프레시가 되는 거죠. 네, 인접한 나라라도 뭔가 날씨나 종교, 문화권이 좀 다른 나라로 가시는 건데 두 분께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건 겪으셨을 것 같아서 좀 꼭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해외에 나가면 빈대가 많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지금 40년 만에 난리가 나가지고 혹시 두 분은 겪어보셨는지? 저는 그 히말라야에 그 트레킹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산장에서 배드버그 있죠. 빈대에 엄청 다리에 많이 물려가지고 물렸어요? 사진 나왔네요. 네, 나오네. 저렇게 끔찍했구나. 끔찍한데 저게 그냥 그 가려운 정도가 아니라 저 안에서 고름이 막 나왔었어요. 그래서 바르는 약으로는 절대 통하지 않았고 항생제, 그것도 가장 강한 항생제가 필요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 그 기억이 나네요. 저 다리를 보니까요. 여행지에서 만약에 이렇게 빈대를 만나면 당황스러울 것 같거든요. 그쵸. 뭐 미리 준비하면 좋다거나 알아야 될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저도 저렇게 히말라야 트레킹을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우리가 항생제를 구매를 할 때 항생제를 구매할 수 있는 나라가 있고 없는 나라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독한 항생제는 반드시 처방을 받아야 하거든요. 네. 그런데 네팔이나 베트남도 역시 네팔이나 베트남 같은 나라는 항생제를 그냥 약국에서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유럽 같은 나라에 가시면은 미리 항생제를 처방을 받아서 가시면 좋고요. 뭐 약간 네팔, 뭐 베트남, 태국 이런 데에서 한 달 살기를 할 예정이시라면은 그냥 거기서 사셔도 무방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얘기를 나눠봤고 더 나눌 얘기가 너무 많아서 저희 뒤토크에서 이어가도록 하고요. 두 분께서 청취자분들의 여행지도 추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이나 어떤 취향 있으면 남겨주시면 관련해서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본방송에서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김은덕, 백종민 부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비용 충당은 어떻게 하시나요? 이 질문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뭔가 회사 다니는 것 같지도 않고 한 달 살기를 한다는데 어떻게 비용을 충당해서 세계 여행을 하시는 건지 궁금해하시네요. 네, 이래봬도 10년차 여행 작가이고요. 작가로 돈을 번다. 네, 그 작가를 하면서 뭐 연재, 그다음에 글을 쓰는 뭐 인쇄도 있고요. 그리고 강연도 있고 여러 채널에 이제 출연도 하면서 최소한의 밥벌이는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밥벌이 한 것으로 이제 여행을 가시는 건가요? 네, 여행을 그 돈으로 가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더라고요. 한국에서 쓰는 비용과 한 달 쓰는 월 생활비나 외국에서 쓰는 월 생활비가 저희는 규모가 같거든요. 근데 뭐 보통 여행 가시는 분들 여행 간다고 좀 더 펑펑 쓰시잖아요. 그렇죠. 좋은 데서 한번 자보자. 네. 근데 그거 유지를 하니까는 저희는 계속 지금도 이렇게 오랫동안 여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더라고요. 여행비 자체를 이제 크게 더 늘리거나 이러진 않군요. 그쵸. 네. 그러니까 솔직히 비행기 티켓값만 있으면 가실 수 있는 거네요. 맞아요. 비행기 티켓값만 따로 모아 놓으면은 뭐 가서 생활하는 건 비용이 똑같으니까는 계속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숙소비도 뭐 월 500달러를 넘지 않는 선에서 월? 네. 보통 1박에 막 200불씩 하죠. 진짜요? 네, 500달러 한 달씩 머물게 되면은 이렇게 숙소비를 절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뭐 생활비 뭐 월 1,000달러 그리고 뭐 숙소비 월 500달러 요 정도로 저희가 맞춰 놓은 상태에서 이제 한 달 살기를 하게 되니까 10년 동안 46번이나 할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러면 이건 개인적인 그냥 질문인데 예약 같은 거를 엄청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행기는 어디서
해야 되고 숙소는 어디가 좋은가요? 아니 뭐 비행기는 네. 여러분들 많이 아시잖아요. 뭐 항공권 가격 비교 사이트 뭐 스카이스캐너나 익스피디아 뭐 그런 거에서 저희도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는 뭐 7, 8월 성수기나 12월에 뭐 성탄절 뭐 1월 1일 새해 이렇게 아주 비싼 성수기 초초초 성수기를 네. 피해서 다닐 만큼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한 30% 혹은 50% 이상 절약하면서 항공권도 구매할 수가 있는 거죠. 여행이 비싸다고 느꼈던 이유가 네. 그거였어요. 그렇죠. 맞아요.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네. 그렇게 비쌀 때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들 쉴 때 빨간 날에 다 같이 몰려버리니까. 숙박은 어디 어플이 가장 좋은가요? 숙박은 저희가 다른 대안이 딱히 없어서 10년 동안 에어비앤비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다만 저희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은 에어비앤비 숙소를 고를 때 바로 한 번에 결제하지 않고 이 네. 집을 내주는 호스트한테 그 딜을 걸어요. 니네 한 500달러 선에서 맞춰줄 수 있니? 우리 숙소를 그런 식으로 해서 오케이가 나는 곳에만 이제 숙소 예약을 하고 있는 거죠. 아, 나와 있는 가격이 있지만 그렇죠. 네, 결제하기 전에 그렇죠. 먼저 보내는군요. 네. 아. 대신 할인하면 조건을 이제 붙이는 거죠. 그 집에서 뭐 아침 식사를 제공해 주기로 했는데 우리는 그게 필요 없다. 그 대신 해달라. 네, 뭐 그렇죠. 그런 식으로 오. 해야죠.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언젠가 정말 한 달 살기를 떠나고 싶습니다. 네, 저의 바람이고 지금까지 전 세계 46개 도시를 누비셨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저부터 말해야겠네요. 이게 좀 충격적인 곳인데요. 이란 테헤란이에요. 테헤란? 테헤란 생각하시면은 지금 보는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이렇게 화기애애하다고요? 네, 그 우리가 서방 세계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이 테헤란의 정보는 굉장히 네. 위험하고 뭐 사람들도 폭력적일 것 같은데 가서 경험해 보니까는 이렇게 친절할 수가 없어요. 마치 이 사람들은 친절, 환대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인 것 마냥 얼마나 친절하냐면요. 그 사람들도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외국인인 걸 보니까는 인사를 꼭 하고 싶은 거예요. 와가지고 웰컴 투 이란 이러고 가요. 그냥 네, 그러고 그냥 딴 것도 안 하고 그러고 갑니다. 왜 이렇게 친절하지? 그리고 난 다음에요. 저희가 어디 찾아가려고 지도를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지도를 보고 있으면요. 반드시 와요. 어디 가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어디 간다 그러면요. 이렇게 가면 된다. 안내해 주고요. 그래도 불안한지 택시를 같이 타고서 가서 택시비 내주고 여기가 너네 목적지야. 라고 이렇게 돌아가고요. 네. 또 그 중에 또 몇몇은요. 돌아가다가 안 되겠다. 내 불안해서 안 되니까는 오늘 저녁에 우리 집 가서 저녁을 먹자. 라고 네? 갑자기 초대를 한다고요? 네, 초대 받아서 아까 왜 춤추던 장면이 초대 받아서 그렇게 아는 사람 아니고 아니 전혀.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란 테헤란에서는 한 30만 원도 채 못 썼어요. 숙박비, 식비 다 해서 네, 왜냐하면은 늘 초대받아서 끼니를 해결했기 때문에 돈 쓸 일이 없는 거예요. 이란 테헤란에서는요. 근데 저는 네. 못 믿을 것 같거든요. 네. 오라고 했을 때 좀 겁나서 못 갈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한테 바로 가지는 않았고요. 한 2번 정도 만나고 그래도 괜찮겠다 싶으면 그래서 가면서 예, 친구가 된 거죠. 그 친구가 또 친구의 친구로 이어지면서 계속 초대를 받으신 거예요? 헉, 어머나 신기하네요. 그래서 이란 테헤란에 가실 때 여자분들은 네. 히잡을 이렇게 부르카를 하고 히잡을 써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지만은 가시면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나실 수도 있다는 네, 그런 장점이 있는 곳입니다. 이란에는 외국인이 별로 없나요? 그렇죠. 그렇죠. 가기도 힘들 뿐더러 외국인도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게다가 우리는 완전히 생김새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관광인데. 네. 그러니까 이들로서는 너무 신기하고 또 그래서 유목민 피가 흘러서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갈증도 되게 심한데다가 자기네들도 못 나가니까는 네,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럼 은덕님은 어디가 가장 좋으셨어요? 저는 제가 와인을 되게 좋아하는데 최근에 조지아에 다녀왔어요. 근데 조지아라는 이름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그루지아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조지아는 오히려 더 익숙해요. 아, 그 그래요? 커피 이름이나 뭐 이런 걸로. 근데 그 조지아 트빌리시는 그 네. 터키 옆에 있는 나라인데요. 아, 여기가 와인이 최초로 생산된 곳이에요. 인류 최초의 네. 와인색이 파란색이네요. 네. 네, 너무 신기하죠. 그 저게 색소를 넣은 게 아니라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제조법에 의해서 나오는 색이래요. 네. 소다 맛 색소 같은데. 그래서 와인 퀄리티도 너무 좋고 그리고 가격도 우선 너무 저렴해요. 근데 여기 이 나라 음식들이 모두 다 와인과 그렇게
찰떡이에요. 음. 그래서 너무 맛있는 거죠. 아, 술안주입니다. 네, 다 술안주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가보시면 좋겠네요. 네, 네, 추천해요. 네. 이런 식으로 뭔가 난 뭘 좋아하는데 한번 여행을 간다면 어딜 갈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연 보내주시면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명사님이 이란에 대한 편견이 사라진다라고 보내주셨고 여행을 갔다 오면 확실히 그런 게 좀 생기는 것 그쵸. 같아요. 다른 질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내주시면 저희 사연 기다리면서 이 질문도 한번 나눠볼게요. 저희 10년차 출연자분들한테는 꼭 드리는 질문인데 다시 태어나도 지금처럼 글을 쓰며 여행하는 삶을 사실 건가요? 네. 이 삶을 사는데요. 좀 조건을 하나 달고 싶네요. 조건? 네. 뭐 나 혼자라든지 이런 거 아니죠? 되게 비슷한데요. 예리하시다. 비슷한데요. 저는 김은덕으로 태어나서 네. 백종민 딸고서 여행을 가겠습니다. 다시 그러니까는- 김은덕으로 태어나서 지금 저희 둘이 여행을 다니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역할을 바꿔서 김은덕으로 태어나서 저와 함께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 뭔가 이렇게 스케줄도 이렇게 빡빡하게 저는 갔을 때 그 대안을요 2개 정도 더 마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플랜 상황에 B 뭐 이런 대해서 거를. 준비를 하고 왔는데 그걸 다 누리고 있잖아요. 내가 더 고생한 일. 고생, 네 고생, 네 맞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고생한다고 생각하니까 조건이 난 김은덕으로서 여행을 하고 싶다였어요. 아내분의 입장에서. 은덕님은 어떠신가요? 아니, 그럴만도 하다. 인정 쿨하게 네, 인정. 네. 그러면 이 다시 태어나도 이 삶을 사시겠나요? 그쵸.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도 네. 되게 행복한 삶이다, 부러운 삶이다라고 음. 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은 누구나 꿈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행을 어떻게 한 달 살이를 네. 하면서 평생 즐길 수 있을까? 근데 그 조건을 만들기가 정말 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비용 관련된 질문이 계속 들어온 건데 그 핵심이 그 최소한의 비용 같아요. 네, 그냥 남들처럼 다 즐기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우리가 만약에 남들처럼 뭐 자동차도 있고 좋은 집도 있고 좋은 옷 사고 이렇게 살았더라면은 과연 10년 동안 46번이나 한 달 살기를 과연 했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우선 들어요. 그렇죠. 네. 사실 집을 한번 살기 시작하면 그쵸. 또 대출에 어. 시달리고 어디 갈 수 없는 사정이 되니까. 그렇죠. 많이 가질수록 못 떠난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가진 게 없어야 떠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도 경험을 많이 가지셨으니까 대신에 이런 질문도 들어요. 빈님이 짐을 얼마나 챙겨 가시나 한 달 살기 하실 때. 저희가 2년 동안 신혼여행으로 2년 동안 한국에 한 번도 들리지 않고 논스톱으로 한 달 살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가져갔던 짐이 여러분 그 비행기에 들어가는 기내용 캐리어 있잖아요. 조그만 거. 네, 20인치 캐리어 각자 하나씩 들었고요. 그리고 노트북 배낭 하나씩 들었어요. 그거를 들고 2년 동안 세계 여행을 했던 거죠. 가진 게 없어야 여행을 갈 수 있다. 어떻게 그 안에 다 넣으셨어요? 그 안에 전기밥솥도 하나 들어갔고요. 전기 장판도 들어가 있었고요. 저희가 2년 동안 입을 옷, 뭐 그 외에 네. 필요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한 달 살기니까 또 가능했던 부분이 우리가 가면은 또 한 달 살려면 샴푸도 필요하고 비누도 필요하고 생필품도 필요하잖아요. 가자마자 사서 그걸 한 달 동안 쓰고서 버리고. 네, 버리고 오면은 또 그만큼의 공간은 비어지니까는 네, 그렇게 여행을 하시면은 좋습니다. 그럼 옷은 어떻게 해요? 계속. 옷은 네. 2년을 저희가 다녀왔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봄도 있고 가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겨울도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해서 옷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백정민 씨는 정말로 스케줄의 대망이에요. 너무 잘 짜요. 그래서 이 2년을 돌 때 세계를 돌 때 여름으로만 돌았어요. 계절을 맞춰서.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8개월을 봄, 가을로 갔던 거예요. 유럽을요. 근데 그 시간에 뭐 남미 대륙으로 넘어가면은 또 봄과 여름인 거예요. 그리고 8개월을 또 돌았더니 동남아로 갔어요. 그래도 따따따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름으로만 돌았기 때문에
겨울 옷은 필요가 없었던 거죠. 아까 갑자기 말씀하신 게 공감이 되네요. 그렇죠? 은덕님으로 여행을 하고 싶다. 네. 고생 많이 하시네요. 즐거웠어요. 네. 포장 마지막에. 그런 거 다 고려해서 여행 루트를 짜신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피고 거기에 맞춰서 여행을 해야 되는데 짐 가방이 크지 않으니까는 제일 먼저 줄일 수 있는 게 옷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으로 스케줄을 다 잡은 거고 저희가 한 달 살기를 처음에 계획했던 것도 저희가 돈이 전세금밖에 없으니까 그걸 다 쓰고 올 거니까 최소한 비용을 줄여보겠다 했는데 숙박비를 한 달씩 계산을 하면은 네. 할인이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여행비에서 가장 많이 지출하는 항목이 교통비예요. 세계 여행 가시면 제일 많이 쓰는 게 교통비인데 택시 타고 뭐 교통비하고 숙박비가 여행 경비에 굉장히 많은 걸 차지하죠. 네, 도시별로 막 여행을 다니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너무 큰 돈이 나가는데 그거를 인지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다른 도시를 많이 둘러보기보다는 한 도시를 하나에. 깊이 보자라고 해서 한 도시를 선택해서 여행을 하고 있는 거죠. 너무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가고 싶네요. 지금 그레이스 킴님이 독일 여행 추천해달라고 하셨는데 베를린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여름 베를린은 너무 좋더라고요. 안 사실- 더워요? 안 더워요. 하나도 안 덥고 가을 겨울 베를린은 되게 우중충하고 그렇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여름 베를린은 습도도 없고 뭐 덥지도 않고 하면서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나요. 같은 곳. 네, 저도 뭐 베를린 아름다운 곳이라서 좋은 기억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도 괜찮고 맥주도 마시고. 음식은 하지만 베를린은 여름이 멋지다. 네. 네. 지금 여러모로 다 부럽다라는 댓글이 많습니다. 네, 그 부러움을 이제 끊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앞으로의 여행도 기대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연재글. 네. 저희 유튜브 꿈나무잖아요. 저희- 네네. 얘기 좀 해. 네, 채널 홍보, 채널 네, 홍보. 저희는 띵크띵스라고 미니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곧 여행 얘기도 시작할 거예요. 네. 꿈나무이기 때문에 두 분을 연재로만 알고 계셨던 분들은 이분들이 유튜브를 하신다고? 라고 이제 연결이 안 되셨을 텐데 네. 유튜브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10년 전에 유튜브를 했어야 했어요. 그러면은 곽튜버처럼 돈을 팡팡 쓰며 네. 여기까지 여러분과 인사 나누고요. 저희 두 분 여기서 인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사명가 CBS에서 만든 오뜨밀은요, 저녁마다 모여서 오늘 하루 있었던 뜨거운 이슈를 밀도 있게 나누면서 뉴스 근육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오른쪽에 버튼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요. 오뜨밀과 매일 저녁 함께 해주세요.